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방금 녹화를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소리를 크게 지르는 밤에 녹화가 잘려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방송 촬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녹화 방송을 지금 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어제 올렸던 것이 의료 민영화 녹화가 소리가 작게 나와가지고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조회수가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야외에 지금 나와서 녹화 방송을 다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늘 뭐 한 20분 정도만 녹화 방송을 좀 하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녹화 방송을 찍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지금 건강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실상 혜택에 대한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공기를 뭐 그냥 어떤 보상 없이 마시는 것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50년 가까이 오랜 역사를 의료보험 체계를 갖춘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나라로 모범이 되는 나라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필리핀도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재정적으로 지원을 적게 하기 때문에 필리핀 의료보험 어떤 국가기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기관에서 전 국민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거기에 35년 가까이 어떤 공직자로서 또 공공기관에 제가 국가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지금도 뭐 계속 다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좀 최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피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세월이 지나가고 또 역사가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또 정당한 또 정의로운 그런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 민영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료 민영화라는 건 뭐냐, 의료 공공 시스템 공공 의료에 대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개입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료 민영화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뭐 공공재, 소위 이제 건강 의료는 공공재 아닙니까? 전기, 철도, 수도, 항만, 그 다음에 철도, 전기, 수도, 뭐 그러니까 물이죠, 물. 그런 기본적인 생활 공공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몰라도 참 다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중간에 팔아 넘기려고 하고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이너서클 돼가지고 다 그냥 카르텔로 가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고 이 차에 안 가져가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지금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석유 시추공사 한다고 막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공재는 절대 민영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영국의 대처 여자 수상 있죠? 대처 수상이 국방, 의료, 철도 국가 기관 산업은 이런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서비스 질을 개선을 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초적인 살 권리, 기존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게 공공재의 역할이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용병을 사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도 뭐 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군인이
외국 용병이 와서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는 꼴이 되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뭐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뉴질랜드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달 그 전기료가 뭐 수백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참 개탄스러운 문제고, 또 일전에 그 MB 그 대통령 초기 집권 초기에 그 88 올림픽 도로하고 뭐 강북 강변 도로를 뭐 톨게이트를 설치를 하겠다, 민영화 시키겠다. 뭐 지금 남산 터널 그 받는 또 일부 많이 그 우리 고속도로 민영화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뭐 국가에서 뭐 20년 30년 내주고 그걸 이제 민간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뭐 그 88 올림픽 도로도 그걸 민영화 톨게이트를 하겠다라고 옛날 MB 때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못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의료 민영화의 양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격 의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원격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뭐 도서벽지나 뭐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 병원 진료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백령도라든가 흑산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아픈 사람이 생기면은 원격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원격 의료 진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편 타당하게 모든 전 지역을 갖다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 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진료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런 법안을 실질적으로 2, 3년 전에, 2년 전에 그 여당과 야당,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합세해서 법안까지 올려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소위에서 폐의가 됐지만 뭐 법안이 이제 취소가 돼버렸죠, 다행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결국은 삼성이나 큰 대기업체, 뭐 SDS, 삼성 SDS 같은 데서 그게 굉장히 이제 돈방석이거든요. 그런 데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의사들이 이 환자를 직접 문진을 하고 청진기를 갖다 대고 진찰을 받게 되고 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지금같이 제가 영상에 보는 식으로 어디가 아픕니까? 뭐 문진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게 원격 의료 시스템까지도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애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건강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 많은 그 국민의 그 질병 데이터,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병원의 어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큰 그 데이터뱅크, 그러니까 데이터망에 있어 큰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많은 그 양의 자료를 데이터를 이게 제3의 어떤 보험회사가 지금 제공을 하겠다.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또 줄기차게 보험회사는 그것을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상품화 시키겠다. 그런 그 내용을 지금 얘기가 나왔죠, 벌써.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게 사기업체의 좋은 일들, 그러니까 사기업체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건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자기네들 이윤을 추구하겠다. 그런 그 어떤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건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의리 민영화는 뭐 시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영화 시코를 보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같으면 치아 이빨을 하나 뽑는데 한 몇만 원이면 뽑는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메디큐어라고 있어요. 메디큐어는 뭐냐면은 상류층, 하류층은 국가에서 공공구조로 공공의료로 다 해줍니다, 공짜로. 그런데 애매한 그 층이 있어요, 중산층. 그런 사람들은 고 단위의 그 진료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빨 하나 뽑는데, 치아 하나 뽑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은 뭐 약지하고 중지가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약지만 하나 봉합을 하고 이 가운데 손가락 봉합을 일부러 못 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 의료 체계 시스템을
아주 열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도 옛날 오바마 의료보험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옛날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그 제도를 굉장히 시스템을 아주 뭐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의료보험 체계 시스템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입니다. 근데도 이런 의료 체계 시스템, 공공 의료 체계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곳 저곳 곳곳에서 지금 솔솔솔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정말 굉장히 마음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또 몸을 담았던 곳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 후배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제대로 뭐 노조가 노조답지도 않고 다 뭐 이상한 어용 같은 애들만 다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딸랑딸랑만 하지, 손바닥만 비비지 실질적으로 저희 세대 같이 뭐 머리띠 두르고 막 투쟁하고 그런 어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뭐 집회도 하고 하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젊은 애들은 이제 그런 눈치만 보고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갈지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나 뭐 연금 시스템이나 또 고용보험 시스템, 또 뭐 여러 가지 산재 시스템,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4대 복지 시스템이 가장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지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기초 설계거든요.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필리핀과 같이 양극화로 이제 벌어질 것이다. 잘 사는 애들은 마리키나 같은 그 어떤 도시는, 시티는 강남보다 더 빌딩이 높고 굉장히 잘 살아요. 하지만 더 톤도나 그런 쪽은 아주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애들이 그냥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면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열악한 그 어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명한 파키아노 같은 권투 선수나 뭐 권투로 돈을 많이 벌어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도 하고, 지금은 뭐 봉봉인가요? 봉봉? 그 옛날 그 유명한 그 엄마가 그 비리로 유명한 그 엄마의 아들이죠. 지금 대통령이지만, 또 두테르트는 제가 지금 산점으로 빠졌는데, 두테르트는 저쪽 그 민다나오 섬 쪽에 그 딸 사라가 지금 그쪽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을 줘라. 내가 저기 루손 섬만 지금 지금 현 대통령이 관리를 해라. 그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제 여담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열등국가, 아주 하등국가,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의 그런 저평가되는 아주 그 열등국가 나라로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 복지 시스템이 이렇게 잘 갖춰 있고 전 국민이 골고루 건강하게 행복하고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가져가서 다 가져가고, 없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을 하는 그런 그 나라로 지금 운영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도 정말 심각하게 뭐 말은 뭐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말은 그럴싸하거든요. 뭐 합리적이고 또 뭐 불필요한 효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하면은 더 발생이 되고, 또 상품에 대해서 더 적시적소에 효율적 적시성에 의해서 잘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사기업체 논리는 이윤 추구거든요. 이익이거든요. 회사의 이익. 그렇다고 보면은 회사 이익이 지금 추구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무장병원 아닙니까? 사무장병원이 일개 의사가 한 병원만 운영하게 돼 있는데,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무장을 고용해서 이윤을 추구해서 사무장병원이거든요. 그 의료법 33조를 위반해서 사무장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꼴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지금 공공 의료 질서 체계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바라보고, 만약에 의료 민영화가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서민들은 병원 못 가고 애진간하면은 집에서 다 객사하고 말 겁니다. 어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옛날 우리 60년대 50년대 일부 조합주의, 그러니까 조합 당시 의료보험이 전 국민이 안 됐을 때, 집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집안이 재산이 완전 탕진해가지고 병치료를 위해서 다 재산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보험료를 내고 서로 간에 병원 진료 받으면은 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또 심지어 12월 연말 가면은 본인이 부담한 거 뭐 300만 원 얼마 이상 되면은 또 300만 원 그 이상 초과된 거에 대해서 300만 원 초과된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또 국가에서 공단에서 또 돈을 도로 내주거든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건데, 이런 그 행복한 그런 기본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기 일부 직전이다. 제주도 영리병원이라든가 원격 의료라든가 또 건보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팔아 넘기려고 한다든가, 그런 시도,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건 100%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만약에 의료 민영화를 조금이라도 하는 흉내라도 낸다, 뭐 의료 선진화법이라는 아주 멋있는 말로 포장해서 의료 선진화법을 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온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노인네들 다 이제 병원도 못 가고 다 집에서 죽습니다. 사실 저도 60이 이제 넘었는데 저도 뭐 집에서 이제 거의 죽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지네들께 돈 헤쳐먹으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특히 노인네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노인 측에 포함이 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노인들이 아무것도 생각도 없으니까 무슨 옛날 빨갱이래 뭐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대가 빨갱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네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정말로 경계해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이 좀 됐는데 옆에 어떤 노인분이 가서 참 공경하고 존경할 분인데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인 것 같은 분위기가 나서 제가 좀 흥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이것은 잘못됐다. 의료 민영화 하면 안 된다. 의료 민영화는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아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시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에 대로 이게 현 정부가 지금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 아닌겠느냐,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런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제주도 영리병원이라든가 막 시도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MB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막 그걸 추구를 했어요. 뭐 낙수효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공공의료제를 갖다가 공공재를 민영화시키는 거예요. 민영화시키고. 이 대한민국 복지라는 것은, 이 웰페어 복지라는 것은요,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더 높은, 최상의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는 게 국가의 책무고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의료, 뭐 또 고용, 뭐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또 산재,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은 산재 처리, 이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4대 보험을 갖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은 의료보험이라는 걸 혜택을 받고 평상시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은 또 편하게 건강할 때까지 진료를 받고 하는 게 의료보험인데, 또 노후에는 내가 정말 나이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면, 저같이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또 연금도 받고 또 실업급여도 받고 그런 그 복지국가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뭐 노인 수당도 깎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아이고, 노인들 폐지 주스러 다니고 길거리에서 자전거 뒤에다 잔뜩 폐지, 아니면 니역가에다 폐지 줍고 하루에 그 얼마 벌고 5,000원 벌고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노인 수당도 다 깎아가지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은 정말 정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참 오늘 의료 민영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료 민영화는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전기, 철도, 국방, 의료, 물, 그런 공항, 그런 국가 기관 산업은 국가에서 직접 이 공사나 공단 그런 쪽에서 국가의 그 직영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윤보다는 설령 이윤이 추구가 안 되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의 서비스 질을 더 높게 개선을 시켜주고
더 그것을 최상의 질을 제공을 해주는 게 그 국가 공공기관의 목적이라는 걸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고, 또 세금을 국고에서 부담을 넣는 것이고, 또 그 재정을 갖다가 정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특별 예산을 따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고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 기관 산업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한두 개씩 다 보이지 않게끔 막 은근슬쩍 다 팔아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망조가 되겠습니까? 그래, 의료민영화는 아마 제가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저는 365일 나가서 도시락 싸들고 저는 가서 집회를 할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서민들이 용납이 하면 안 돼. 이건 아마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라는 하는 그 시도를 함과 동시에 현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현 정부는 아마 그 낭망의 길로, 탄핵의 길로, 아주 이 현 정권이 무너지는 길에 단초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 의료민영화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의료민영화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또 못다한 얘기도 좀 많이 있지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의료민영화를 어제 그저께 올렸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올리지 못하고, 조회수도 너무 좀 작게 나오고, 그래서 오늘 다시 재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의료민영화는 대한민국에서 꺼내지도 마라. 의료민영화를 말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도 없다. 공공재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그게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행정국가로 가는, 소위 이재명 대표가 기본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주택,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깔고 가야지 누구나다가 저 기반이 잘 되는, 잘 사는, 누구나 소비도 진작이 되고, 소비 경기도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고.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불로소득으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필리핀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고.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 투기 국가가 되면 되겠어요? 대한민국 투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누구나다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번 만큼 잘 살고, 또 있는 부자도 내가 열심히 또 고생해서 벌으면 또 그만큼 있는 사람도 열심히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나라가 돼야지. 누구 말대로 뭐 사람이 공평한 사람다운 뭐 세상, 뭐 공평한 세상, 문재인이가 얘기했나요? 말만 뻔질하면 하는 그런 대통령은 우리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가 속았죠, 국민이다. 뭐가 공평해. 응? 참 지금 생각해도 참 5년 동안 참 다 속아가지고 여당한테, 지금 여당한테 정권 물려주고 일말의 반성조차도 없고 말이야. 일말에 이런 부분 잘못했다.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쪽 양산에 있는 그 사람들, 그쪽 계열, 뭐 조국, 뭐 김동연, 김부겸, 뭐 그저께 뭐 9월 19일 다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양심도 없는 놈들이, 양심도 없는 놈들.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국민 알기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좀 막판에 지금 열이 났는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SNS가 다 발달돼서요, 일반 국회의원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판단할 수 있고,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든 이렇게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든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정보력이 빠르다. 더 판단 능력이 더 월등하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더 강하다. 근데 참 지금도 이 일반 국민들을 우중정치로 그냥 아주 멍청하게 그냥 세뇌교육하면 다 따라올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거든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지금도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세심한 귀까지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성공하는 정치인이에요. 지금 보니까 김민석이나 이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뭐 두 분 역할이 최고로 잘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 잘 모르겠는데 김민석이 아주 잘하고 최고 수석이죠. 이현주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왔다. 민주당에 정말 큰 제목이 될 것 같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의료민영화 때문에 이것저것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하소연 좀 했습니다. 제가 또 타고난 본성이 있어서 제가 뭐 욕은 못 하고 나쁜 놈들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나쁜 놈들, 아주 지네들끼리 헤쳐먹으려는 놈들 많고, 언젠가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 법의 심판, 역사가 심판하니까 아마 그들도 다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걸 희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어려운 시국을, 어려운 난국을 지금 이겨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